수요일 맞짱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장윤선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또 토크 평론이 아주 좋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뉴스 공장을 넘어서야죠. 그거는 뉴스 킹이니까 유튜브 여기는. 프로그램이라서 그거 넘어서야죠. 네, 알겠습니다. 넘어서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얘기부터 해볼게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어제 다른 방송에서 뭐 불출마할 것이다 이미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간은 저희 사이에서는 좀 김 빠진 상태로 불출마 선언이 된 것 같은데 네.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장 소장님? 본인이 얘기를 하셨죠. 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뭐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본인들과 호흡이 맞는 사람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민심 1등 없애버리기 위해서 룰 바꿔버리고 네. 당심 1등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력 가하고 예. 이러한 불공정한 경선에 못하러 출마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본인도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것보다 네.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좀 다른 기회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불출마 선언문 보셨는지요? 좀 주목할 부분이 네. 있을까요? 저는 후반부에 예.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을 폭정으로 규정을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를 예. 폭정으로 규정을 하고 아하. 본인은 민심만 보면서 민주공화정을 지키는데 소명을 다하겠다. 네. 이런 민주당 얘기를- 이재명 당대표 이 시대를 폭정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그 라고- 얘기를 거기 알리는 윤석열 정권. 뭐 해석하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 왜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하는지 이제는 알아주십시오. 이제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 진정한 보수 우파 패널임을. 네, 장윤선 기자님 이어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뒷부분에 이제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서 장소님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 그들만의 리그에 들러리로 껴서 네. 그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서 박대받는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 차라리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다. 다른 그림. 예, 이런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정치권 안에서 뭐 신당 창당 네.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저는 당장 막 신당 창당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찌됐든 메시지 정치는 계속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보수 정치의 담론이 흔들릴 때 그때마다 나서서 저는 세게 메시지를 내면서 새로운 보수 담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은 유승민 또 누굽니까? 이준석 예.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번 전당대회 굉장히 싱겁게 끝날 것 같다. 굉장히 재미없고 투표율도 낮고 그야말로 의미 없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싱겁다고 그러지는 않을 그러니까 것 싱겁다고 할 게 같아요. 또 그런데 이게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두 분 불출마하면서 이것이 김기현 의원한테 다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안철수 또 의원한테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여론조사들을 그러니까요. 보면 안철수 의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앞서는 예. 그런 여론조사도 발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여론조사가 튄 건지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 윤핵관, 대통령실 이렇게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이 이게 맞나? 그런 거를 당시 당원 뭐 지지자들이 느낀다는 당 거죠. 지지자들이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윤석열 정권 성공하려면 총선 승리해야 되는데 김기현 의원으로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건지 아하. 아니면은 그 여론조사가 갑자기 좀 튄 건지 이거는 우리가 다른 여론조사 몇 개를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흐름이 일정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벌써 선행된 조사 2개의 조사 가운데 첫 번째는 16.7%인가 높은 조사가 나왔고요. 그 RN서치. 수치 얘기하면 네. 또 이제 뭐 선거 얘기 다시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어젠가요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20%를 그러니까요. 앞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더블 스코어로 안철수 의원이 앞서는 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여러 이제 특히 이제 젊은층들의 표심이 궁금하잖아요. 2030, 40.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예, 이분들은 어떤 생각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투표에서 뭐 하냐 이런 무용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찍을 사람이 없다. 차라리 강신업 찍을까? 뭐 이런 글들도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렇게 드라이브가 윤핵관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걸린 전당대회가 되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정견 발표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봉쇄당한 이런 선거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런 뭐 이상한 선택을 하게
하겠다. 뭐 아니면 투표 참여 안 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기현 의원 측의 좀 캠페인도 본인의 이미지와 본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와 예. 본인의 행보, 능력, 정책과 다른 얘기를 해서 엇박자가 좀 나고 어떤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예. 보면 중도층을 겨냥할 전진 캠프를 차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윤 정부 성공하려면 모두가 친윤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당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는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김기현, 안철수 해보면 생각해보면 안철수 의원이 더 중도층 견인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지가 좀 상식으로. 이상하다는 거네요. 메시지가 안 상충되는 맞다니까. 거죠. 본인의 행보랑 안 맞아요. 아. 그리고 본인이 대통합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하는 모습은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에 엎혀가지고 지금 갑자기 5등하다가 1등이 돼버렸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행동과 말과 메시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엇박자가 지금 김기현 캠프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네. 상당히 고민에 빠진 것 같고 예. 저는 유승민, 이준석 이런 쪽의 이미지를 가진 분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전에 전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어떤 의미죠? 그런 이미지 가지고 후보로. 아니 새로운 인물이 아. 이제 후보 등록을 해서 전당대회에 뛰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뭔가 생각이 또 들어서 뭐가 알고 계신 것 우리 같은데. 장선 아니, 잘 의원님이 몰라요. 또이 어디 캠프에 바닥에서 참여하고 계신 이 바닥에서 거예요? 또 가장 또 새로운 정보를 많이 그러니까요. 알려주시는 예.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승민, 기다려 보시면은 예. 그냥 내일이에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면은 아하. 김기현, 안철수 이 두 사람의 리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좀 장성철이 지켜보시라. 이니셜이라도 좀 K면 K, L이면 L 요거만 하나 해주면 좀 기다려 보세요. 왜냐하면 아직 최종적인 네.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좀 다크호스가 지켜보시면은 될 또 만한 후보가 나온다. 저희가 또 네, 이제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묵직한 후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할 만한 후보. 묵직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네. 다음 주도 계속 좀 아이템으로 네. 할 수 있는 자, 일들이 그 많이 얘기거든요. 벌어질 지금 4명 컷오프 하기로 했어요. 지금 네. 제가 좀 꼽아 보니까 김기현, 안철수, 조경태, 윤상현 이 현역이고요. 네. 그리고 뭐 한교안, 강신업 네, 이래가 네. 뭐 원했는데 6분이 지금 출사를 던진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중에 4명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장 소장님은 여기 7명이 될 말고도 것 한 명 더 같아요. 될 7명이 것이다.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분이 아마 얘기 빨리 하세요. 그분이 누군지. 출마를 하면은 아마 유승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던 당원들의 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컷오프는 통과할 것 같고 제가 한 번 더 올려봐도 잘 없는 또- 것 같은데. 또 네. 아마 잘하면은 네. 또 뭐 결선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 스스로 해봅니다. 스스로 해본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죠. 그럼 지금 단계에서 4명은 저게 특종인 것 같은데. 예 특종인데 이거 이니셜이 안 나오니까 이거 말할 장윤성 게 기자님 취재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말을 할 네. 수가 없는 상황인데 4인 컷오프 이러면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겁니까? 결선까지 안 가는 게 목표잖아요. 예. 김기현 캠프. 그럼 3인으로 해버리면 아니요. 4인으로 결정됐기 네. 때문에 이제 3인은 이제 더 아니 이상 그렇게 또 뭐 다- 고려 대상은 아닌 바꿀 것 수 같고요. 있었는 건데. 예. 예, 근데 어쨌든 4인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3인으로 하면 결선 안 갈 수도 있고 분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아.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50% 넘는 전략을 쓴다고는 하는데 실제 김기현 캠프 내부 취재를 해보면 네.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그런 쉽지 않다. 생각을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캠프 전략을 쓰고 있는데 망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좀 어떤,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너무 낡았어요. 일단은 차떼기 경선 비슷하게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8,000명이나 전국 각지 체육관 수도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수도권에서 결의 대회를 하는데 막 구미에서 오고 이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끌어모아서 8,000명인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쓸데없는 사진을 써서 이상한 논란을 빚고 빈축을 사고 이런 거 자체가 진심과 진정성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2030 소위 이대남을 위해서 뭐 민방위 그 여군, 여자들. 여군들 네. 여자들 참여시키겠다 이런 방식으로 뭐 법 개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놓는 그 전략마다 사실 좀 실패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인기가 뒤로 갈수록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캠프가 헤매고 있다. 이런 비판. 사진 논란 지금 아마 어제 오늘 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진 김연경 선수랑 가수 남진 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욕심이 과했죠.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근데 없을 거예요. 우리 보좌관들이 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 그런 궁금하네요. 보좌관들 차원에서 예.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고요. 그냥 그 모임에 참석했던 김기현 의원의 지인이 예. 김기현 의원에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예. 빨리 오라고. 지금 여기 좀 우리 모여 있는데 잠깐 와서 인사 좀 하고 가세요. 인사하고 가라고. 예.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가가- 2, 3분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2, 근데 3분. 찍긴 찍을 수 있지만 김연경 선수나 욕심이 과했다니까. 그 두 분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본인들은 하고. 사진 올려도 돼요? 그 지인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예. 남진 김연경 씨에게 한번 예. 물어봐 주세요라고 했는데 뭐 사진 올리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파장이 확대될 줄은 몰랐겠죠. 근데 늘 이런 그냥 이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예. 김기현 의원이 남진 김연경 선수 제가 정말 이 두 분 팬입니다. 같이 사진 하나 찍으시죠? 네. 라고 한 것과 예. 김기현 의원의 본 마음은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분들이 나랑 친하다, 나를 지지한다 그런 이미지를 줘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 그러니까요. 헷갈렸던 제가 거예요. 보기에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 캠페인 전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일반 유권자들 당원들이 보기에 별로 진심이 없다. 저 사람은 오로지 자기 당선을 위해서 모든 거를 수단화하는구나. 네. 이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본선에서 총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선거 막한다 하는데 아유, 그거 공감하십니까? 그런 거 많이 그럼요. 있었잖아요. 과거에. 예. 말 한마디, 사진 하나에 말 한마디가 예. 그냥 아주 커요. 그 얘기는 공감을 하시는 네, 거네요. 그럼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안철수 의원도 양말 네.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과했다, 예. 좀 과한 드는데 정도가 아니라 모욕감을 준 거지 네, 진짜. 그렇죠. 재산이 3천억인 돈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뭐 그 꼼꼼히 모아가지고 구멍난 양말 그래도 지나가면서 1,500억이나 기부하셨다니까. 아니 그 점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긴 한데 양말을 좀 빗대서 과한 것 같아요. 비유한 것은 좀 국민들이 별로 공감하기 어려운 그 얘기예요. 부분도 공감하기 그런 쉽지 방식의 않다. 정치는 네. 이제 통하지 않는데 왜 이런 수준 낮은 수를 쓸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이 그렇게 좀 양말을 꺼내서 해진 양말 꺼내서 보여주면은 네. 아이고 그래 참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그 처음에 2011년인가요? 예. 처음에 이제 안철수 당시의 교수랑 그 후보단이라 그 할 신발을 때 물어 뜯어가지고 일부러 아니 그건 헤어진 아니에요. 신발 네, 그렇지 않아요. 내보낸 거 그거는 얘기한 거죠? 아니 문정문제연구소에 실제로 뭐 네. 집도 다 기부하고 했어서 재산이 없었고 모든 걸 기부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통했었어요. 재산이 없는 그런데 분이 그 신발 뜯어진 거 신고 아니, 허리띠는 벨트는 여하튼 명품 벨트 차고 다녀요 그러면은? 지나간 벨트, 일이니까.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명품 벨트 그런 분은 아니 아니에요. 그거 이미지 꾸민 거예요. 그거 아니, 가지고 옹호하실 생각하지 아니 마세요. 여하튼 그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한데 그 스토리텔링에 맞지 않는 정치를 맞지 한다. 않다. 네. 저는 그거는 그 얘기를 맞죠. 하고 싶은 거죠. 그건 맞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변수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김장연대에서 이 장재현 의원 제가 좀 전에 지금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김영호 전 의원하고 얘기를 좀 하면 우리하고도 좀 연락을 한다 장재현 의원 그 얘기를 하던데 지금 어제 장재현 의원은 대통령하고 일체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김기현 의원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핵심으로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죠. 예. 그냥 김기현 의원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최고위원들 5명도 다 대통령과 일치 단결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한다라고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김기현 의원과 메시지가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정부 성공하려면 모두가 친윤이 돼야 된다. 친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은 선거 컨셉은 자 이번에 당원들 그래도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갈등과 분열 없이 다른 이견 없이 일치 단결하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 많은 당원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장재현 의원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요 일종의 무슨 호위무사 같은 이미지를 아, 주는 거예요. 누구 호위무사요?
대통령? 예, 아니면.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홍위병은 성공하는 전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전부 홍위병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예. 홍위병이 됩시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킵시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은 비판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데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을 들어봐도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정당 운영 그리고 정부 운영 이게 맞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다 끝난 것을 이제 와서 다시 과거로 돌리고 있는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성과 일종의 선동 같은 거예요. 선동이다? 그리고 뭐 예. 김성원 의원 지역구에 가서 했더라고요. 그때 그 수해 때 그 사진 문제 네. 발언 논란을 빚었던 바로 그 지역구에 가 이분 징계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정말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네, 장 소장님.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린 집권 여당이 과연 정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에 대해서 이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권력을 잡고 있고 앞으로 그 권력을 더욱더 확대 재생산해서 우리가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 많이 공천해야 된다라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총선 승리를 못 한다는 거죠. 아, 제가 보기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예, 못할 수 그러니까 없다. 예.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왜 존재하고 왜 정치를 하냐고요.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해요? 국민들 민생 살피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한심스러워요.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한 명이 출사표를 던지면 뭔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분의 역량에 달려 있겠죠. 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을까? 선거 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캠프 좌장이 되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느낌 좀 들긴 전혀 아닙니다. 네, 준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자, 다음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말 검찰 조사 이후에 지금 좀 강경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환도 다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정치 보복 주장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또 장외투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그 진술이 네. 이 모든 언론에 막 쏟아져 나오면서 상당히 뭔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전부 소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논란이 또 계속 앞으로 될 되겠죠. 것이다. 앞으로 예 되겠죠. 주제가 이제 대북 송금 쪽으로 넘어갈 다시 수 있다. 또 넘어간 거죠.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계속 이게 예. 뭐 흘러다니는 것 같아요. 대장동으로 시작했다가 성남 FC로 갔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갔다가 뭐 대장동 다시 백현동으로 왔다가, 갔다가 다시 또 대장동으로 왔다가 왔다가. 다시 또 이제 대북송금 뭐 쌍방울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기승전 이재명 뭐 구속 기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좀 제대로 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면 대장동만 하더라도 이재명 플러스 이른바 이제 저는 그 법조 게이트 수준이라고 보는데 네. 뭐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권순일 대법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뭐 그 술 접대 그다음에 뭐 골프 접대 그리고 돈 받은 언론인 언론인들. 판사 검사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50억 클럽 특히 말이죠. 근데 전혀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이건 공정한 수사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있을 무슨 집회에 상당한 시민들이 나와서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저는 계속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강할 것 민주당과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지고 있죠. 저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그런 분이 야당 지도자로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대장동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진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항변을 많이 하는데 최종 결정권자였어요. 유동규 씨가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둘 사이의 문제라고요? 둘 사이에 했던 얘기를 최종적으로 사인한 사람 누구냐고요.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책임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좀 인정할 거는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여러 가지 이제 진술과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냥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씨가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심양에서 만나가지고 마닐라에서 만나고 뭐 어디 뭐 심천에서 만나고 뭐 북한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경기도지사는 네. 같이 동행해서 갔지만 본인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내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겠다라는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대북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해보고 방북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김성태 씨랑 엮인 것 같은데 이거는 팩트로 돈과 자금과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소설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억울하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장 그러니까 기자님.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고 검찰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가지고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막 보도를 쏟아내니까 마치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범죄 씌워진 혐의가 많이 것은 맞는 없어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따져보니까 다양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아니 거죠. 그 검찰에서 혐의를 씌우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다퉈서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건 거고 당연한 거죠.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은 법정 죄형주의에 무죄 따라서 추정. 무죄 맞아. 추정의 맞아. 원칙이 무죄 있는 추정은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 받을 때 무죄 추정 원칙이지. 아니, 검찰 조사 받을 때 무죄 추정 원칙입니까? 그럼 아니, 검찰은- 검사가 조사할 때 야 너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으니까 피해자 너는 죄가 없을 것 보호를 같아. 정리만 받아야 되는 해드리면 것도 있- 네, 변호사. 네, 뭐 헌법적으로는 뭐 검사가 그런 마음 갖는 건 아니지만 무죄 추정이 적용된다고 이게 다 하죠.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 재판 예, 과정에서 그렇게 예.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제 현안이 많아서 그 시간이 없어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 남북 관계 대북과 관련해서 보면 어찌됐든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2018년 당시에 남북 관계가 좋을 때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모든 기업들이 다 뭔가 북한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그렇다고 거예요. 불법 송금한 건 그중에-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 네. 중에 하나로 경기도도 스마트팜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뭐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콩기름 공장도 만들고 등등등.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하고 김성태라는 사람이 쌍방울에서 남북 관계를 좀 아니 본인이 대북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뭐 500만 달러인지 800만 달러인지를 300만 달러인지를 다 종합해서 주고 그 중에 뭐 이재명의 그 방북 대가로 뭐 300만 달러를 추가로 뭐 북한의 아무개를 만나서 전달을 했다 등등의 진술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진술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니, 김성태의 진술이 나오고 아니, 조사 과정에서 진술뿐만이 그 아니라 진술- 돈이 넘어간 아니, 증거도 계좌 증거도 있고. 계좌 증거가 나왔어요? 어디 계좌 증거가 나왔어요? 아니 그 800만 불 800만 불 김성태라는 불법 송금했다는 게 사람이 나왔잖아요. 아니 김성태라는 사람이 네. 그 건넸다라고 주장하는 진술이 있는 거지 300만 불 계좌가 나온 환치기로 게 아닌 됐고 거예요. 800만 불은 불법 송금했다는 계좌가 있잖아요. 나왔잖아요. 아니 그 계좌가 어떻게 확인이 됐어요? 언론 보도 보세요. 아니 계좌가 확인된 게 아니라 진술이 나온 거예요. 김성태의 진술이 나온 거고 이 진술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검찰의 수사 계좌가 관계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니까 언론에 나오니까 그건 나올지를 확인해 보세요.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보도 내용이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두 개를 착종시켜서 보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접촉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김성태라는 사람이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대북 진출을 하기 위해서 뭐 돈을 건네든 무엇을 했든 이런 거 가능성 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 밝힐 조사를 해야 일이죠. 되는데 서로 지금 김성태 씨나 이재명 당대표가 서로 모른다고 했다가 전화 통화 2차례 한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서로 이제 모친상에 이재명 그러니까 당시 그것도 제가 취재를 좀 경기도지사는 했는데요. 비서실장 보내서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김성태 씨는 그것도- 부회장 보내서 조문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래요? 쌍방 이게 맞아요? 그 보좌관 해보셔서 잘 알잖아요. 그 정치인의 모친상, 부친상, 무슨 가족상이 있을 네. 때 모르는 사람들 많이 오고요. 와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럼 것들도 많고.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왜 보내요? 쌍방울 그
회장의 아니 모친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예. 쌍방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어떤 관계를 위해서 상가에 많이 가잖아요. 모르는 기업의 회장의 모친이 자, 정리를 좀 당했는데 그러면 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을 보내요? 오늘 아니 보도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장 소장이 그렇게 막 네. 보내요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도 내용을 보면요. 네. A 씨, B 씨 이렇게 나왔는데 그 비서실장이 이재명의 허락을 득해서 갔다는 내용이 확인된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간 거고 이재명의 뭐 예컨대 친서를 가지고 갔다거나 그럼 이재명이 시켜서 갔다거나 이런 내용이 확인된 게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정리를 모르고 비서실장이 갔냐 그러면- 이렇게 퉁쳐서 말씀하시면 매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비서실장하고 김성태 전 회장하고 그러면은 긴밀하게 뭔가를 좀 알았다라는 정리를 다른 예. 증거가 나와야 될 제가 거 다시 아니에요. 정리를 좀 잠깐 드리면 일단은 중요했던 게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전 회장하고 둘이가 알았냐 몰랐냐 연락했냐 그건 처음에는 몰랐다 연락한 바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죠. 드러난 진술이 거에 바뀌었어요. 따르면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요. 뭐 술자리나 아니면 전해서 전화한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 장례식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서실장이 본인 이름으로 조문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명의로. 그 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가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 지금 단계는 그 정도입니다. 비서실장 개인, B 씨 개인의 명의로. 근데 이제 조문을 장성 한 소장님은 거죠. 좀 더 나아가서 그런 관계가 없는데 비서실장이 가서 했겠냐 이제 이런 의문을 근데 그건 제기하는 추론의 거고요. 예. 영역이고요. 개인의 판단의 영역이지 이게 이거 사실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로 간주하고 토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씨랑 계속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화영 어제도 부지사 말씀드렸지만 단독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이화영이라는 네. 사람이 네. 평화부지사로 있으면서 네. 뭐 본인의 그 사람도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국회의원도 했고 본인이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김성태하고도 접촉하고 북한하고도 접촉하고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에서 뭔가 뭐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뭐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뭐 이재명 보고를 했을 수도 대표랑 있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상관없이 아니요 보고를 했을 독단적으로 수도 했다? 있고 뭐 관계에서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예컨대 대가성이 입증되는 무언가가 있냐가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죠? 네. 대가성이 여러 가지 대가성이- 있다고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방북을 위해서 했다고 고맙다고 알겠습니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진술이고요. 아니 그럼 가만히 있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이재명 당시 장 소장님, 부지사를 그건 왜 진술이잖아요, 바꿔줘요 진술. 전화로? 알겠습니다. 진술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 법정에서 나온 주장이잖아요.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반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나 전화 안 바꿔줬어요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전화는 바꿔줄 수 있죠. 술자리에서 뭐 장 그거 왜 소장님도 바꿔줘요? 누구랑 막 술 알겠습니다. 마시다가 친한 사람 전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럴 수 아무나 하고도 있죠. 그렇게 안 아마 바꿔주죠. 앞으로 대장동 얘기보다는 지금 오늘 이겁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언론에 사실 어제 오늘 진짜 엄청나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패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지금 단계에서는 전화 통화를 직접 한 건 아니다. 그 뭐 연결됐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하고 장례식에 직접 간 건 아니고 조문은 간 건 맞다. 그 정도는 맞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가지고 네. 상대 진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뭐 사실이 나오게 되면 그 사실은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장 기자님하고도 요즘 토론 많이 하지만은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아니요, 좀 너무 아니요. 너그럽게 아니요, 판단하시는 아니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제가 댓글 보면요 네. 왜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기계적 균형을 가지고 얘기하냐 당신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왜냐하면 우리 장 팩트가 기자님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이제 사실과 진술은 다르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자, 사실과 그 정도 진술 하고 주장은 다르잖아요. 아마 제 생각인데 뭐 제 개인적 예측이긴 한데 그 얘기는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시작이 된 것 그렇죠. 같고요. 김성태 씨가 입을 조금 열기 확인이 될 것 시작했어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 김성태 씨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김성태 씨가 본인의 어떤 불리함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뭔가 사실관계하고 합치되는 부분을 수사기관 찾아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수사기관 이 말만 듣고 있어는 안 되고 맞습니다. 저도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그 말에 맞는 정황적인 것을 찾아내는 게 수사기관 임무거든요. 또 그게 보도가 된다면 우리가 확인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아니 한동훈 장관이 그토록 강조했던 팩트와 증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느냐 사실이 확인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알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법률위에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 전주 나이트파 출신으로서 네. 어찌됐든 이 사람이 뭐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어떤 그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검찰과 얼마든지 내고할 수 있다. 그거는 근데 팩트가 그중에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과 이거는 아니고 팩트. 알겠습니다. 그거는 민주당 생각과 법률위원회의 추정이잖아요. 판단.
민주당 법률위원회 판단을 취재한 내용을 전달해 그걸 장 드리는 기자님이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는 장 기자님이 그렇게 아니 생각할 수 취재한 있다라고. 내용을 전달하는 이게 거니까요. 시간이 다 돼서 맞짱 토크를 진짜 마지막에 아주 격렬하게 김성태 격렬한 건 아닌데 송금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답답해요. 다음 주도 아마 이 얘기가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장윤성 기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